도심을 가로지르는 도나우 강의 물결은 도시의 바쁜 리듬조차 한 박자 느리게 만든다. 천년을 넘는 헝가리 역사의 숨결과 신앙의 흔적이 깃든 성 스테판 성당이 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깊이 잠든 도시를 깨우는 아침의 모습은 부다페스트의 그 어떤 그림보다도 아름답기만 하다. 마치 옛날 동화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바이다 후냐드 성에 묻혀진 이야기들은 또 다른 바이다 후냐드 성을 만난 것 같았다. 부다페스트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꿈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이다. 이곳에 머무는 동안 나는 단순히 여행자가 아니라 이 도시의 이야기 속 일부가 되어버린 것 같다. 오늘은 시간 속의 성지로 불리는 성 스테판 성당에서 또 다른 여행의 아침을 열어보고자 한다. 스테판 대성당 광장에 서니 눈앞에 펼쳐진 성당의 거대한 규모와 정교한 디테일이 나를 압도한다. 과거의 장엄함이 현재에 그대로 살아있는 듯한 감동과 광장을 둘러싼 활기찬 도시와 대비되는 성당의 고요함이 마음을 차분하게 한다. 인간의 손으로 이룩한 기적 같은 건축물 앞에선 경외심이 절로 든다. 성 스테판 대성당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는 로마 가톨릭 대성당이며 이 건물의 이름을 처음에는 오스트리아의 수호 성인인 성 레오폴트의 이름을 따서 지을 예정이었으나 나중에 헝가리의 첫 번째 왕이었던 성 스테판 1세를 기리기 위해 변경되었다. 대성당 입구의 나무문은 화려한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는데 여기에 묘사된 인물들은 주로 헝가리의 역사와 가톨릭 신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다. 원래 대성당 자리는 동물 사움을 주최한 것으로 유명한 해처 극장이 있던 곳이다. 성당은 1851년 요제프 힐드가 신고전주의 스타일로 디자인했으며 1858년에 돔이 무너지면서 완전히 철거하고 처음부터 다시 재건해야 하는 시련을 겪는다. 1867년에 요제프 힐드가 사망하자 프로젝트는 건축가 미클로스 이벌에게 넘어갔고 미클로스 이벌은 요제프 힐드의 초기 개혁을 수정하여 레오 르네상스 스타일로 건축한다. 이 건설은 1851년에 시작되어 54년 동안 계속되었으며 건축가 요제프 카우즈가 미클로스 이블의 뒤를 이어서 1905년에 작업을 완료하게 된다. 대성당의 성소 금고는 헝가리 화가 줄라 벤출의 모자이크에 거룩한 미사의 우화를 담고 있으며 헝가리의 가우디로 불린 건축가 에드 마자르의 청동부조 시리즈에서는 성 스테판 삶의 중요한 단계를 강조하는데 요제프 카우즈가 디자인한 캐노피 제단은 조각가 알라호스 스트로블의 성 스테판 동상으로 장식되어 있다. 강단 또한 요제프 카우즈의 작품이며 유리 페인팅 작품은 헝가리 스테인드 글라스 아티스트 미크사 로스가 제작했다. 성 스테판 대성당의
내부 천장 디자인은 여러 건축가와 예술가들의 공동 작업으로 완성되었으며 성당 건축은 1851년에 시작하여 약 54년의 긴 시간 동안 완성되기까지 3명의 주요 건축가가 참여했다. 건축가 요제프 힐더는 신고전주의 스타일로 성당의 초기 설계를 담당 맡았고, 미클로스 이벌은 성당의 주요 요소를 완성했다. 최종적인 내부 장식 및 건축을 마무리한 요제프 카우저는 미클로스 이벌의 사망 이후부터 성당 건축을 마무리했다. 성당의 돔 내부와 천장에 그려진 신화적이고 종교적인 프레스코화는 화가 카를리 로츠의 작품이다. 성당은 1838년 대홍수 때 수백 명의 사람들이 피난처를 찾았던 작은 언덕 위에 지어졌고, 그곳에서 배를 타고 구조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성당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당의 지하실은 많은 난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기도 했으며 중요한 헝가리 문서를 보관하는 역할도 했다. 제단에 있는 그림은 스테판 왕이 성모 마리아에게 자신의 나라를 바치는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화가 줄라 벤츠로가 그렸다. 대성당에서 가장 유명한 성 스테판의 미러화된 오른손은 성모 마리아의 제단 앞에 있는 유리 케이스에 보관되어 있다. 이 손은 1771년 메리 테레사 여왕이 부다로 가져왔고 1944년 서쪽으로 옮겨질 때까지 부다성의 예배당에 보관되었다가 1950년 부다페스트로 돌아와 1987년 성 스테판 성당의 유리 케이스에 전시되었다.
부다페스트의 그림 같은 파노라마 뷰를 보기 위해 성당 테라스로 향한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가파른 계단을 오르니 어느새 쿠폴라 꼭대기까지 올라왔다. 테라스에 발을 내딛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탁 트인 시야가 해방감을 느끼게 해준다. 테라스에서 보이는 수많은 역사적인 건물과 빨간 지붕들, 그리고 노검이 우거진 공원이 조화를 이루면서 유럽 특유의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마음껏 느낄 수 있었다. 이곳 테라스에서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잠시 내려놓은 채 멋진 전망 속으로 들어가 본다. 부다페스트의 히오로 광장은 도시의 중심부이자 안드라시 거리 끝자락에 위치하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의 일부에 속한다. 열네 개의 동상은 왼쪽에 스티븐 왕에서 오른쪽에 라요시 코스트에 이르기까지 헝가리 통치자와 정치가의 동상이다. 중세시대의 어스스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건물처럼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드라큘라 백작의 집이라고 생각하는 부다페스트의 바이다 후냐드 성원, 세체니 섬이라는 작은 섬에 있으며 얕은 해자 위에 있는 도개교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 성의 정문은 다리문이라고 불리며 부다페스트의 문장을 튼 돌사자가 양쪽에 있다. 부다페스트 도시 공원에 있는 바이다 후냐드 성원, 1409년 헝가리 군주인 시그먼트 국왕이 마티아스 국왕의 할아버지 마티아스 코르비뉴스에게 선물한 것이다. 바이다 후냐드 성원, 16, 18세기 르네상스와 바로크 양식의 건물이 절묘하게 섞여 있는데 성의 가장 오래된 부분은 11에서 13세기에 지어진 로마네스크 양식이다. 바이다 후냐드 성원 1896년에 지어졌는데 1896년은 895년 헝가리 카르파티아 분지를 정복한 지 1000주년이 되는 해로서 1000주년 기념으로 지었다. 건축가 이그나츠 알파로가 설계하여 헝가리 여러 지역의 여러 랜드마크 건물을 복사한 것이 특징이다. 이 성은 루마니아의 후네도아라 지역에 있는 후냐드 성을 본떠 지은 성이다. 바이다 후냐드 성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헝가리 전역에서 볼 수 있는 4가지 주요 건축 양식을 결합한 건축물로 로마네스크,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어 성 전체를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헝가리 건축 역사를 한눈에 보는 것 같다.
바이다 후냐드 성 안뜰 정원에는 유명한 동상 아노니무스가 있다. 조각가 미클로스 리게티가 조각한 연대기 작가 아노니무스의 동상은 얼굴이 후드로 가려져 있어 사람들의 시선을 끈다. 전설에 따르면 조각 동상의 펜촉을 만지면 글쓰기와 창의적인 능력이 향상된다고 한다. 바이다 후냐드 성을 따라 걷다 보면 주변 자연의 평온함, 그리고 자연스럽게 역사의 흔적이 어우러진 산책길로 연결되어 있어 도심의 복잡함을 벗어나 한적하고 고요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이들에겐 가장 이상적인 장소이다. 또한 이곳에서 조금만 걸으면 유명한 세체니 온천과도 가까워서 여행으로 쌓인 피로를 해소하기에 좋은 장소이다. 성 스테판 성당의 고요한 성스러움 속에서 하루를 시작해 바이 후냐드 성의 고풍스러운 매력 속에 시간 여행을 마무리해본다. 웅장한 건축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두 장소를 걸으며 오늘 하루는 마치 오래된 책 한 권을 읽어 내려간 듯한 느낌이었다. 이곳에서의 기억을 마음 깊이 간직한 채 내일의 마지막 헝가리 여행을 기대해 본다.